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정말로 놀랬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오전장에는 코스피 코스닥의 낙폭을 보면서 시장이 뭔가 잘못됐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이 밑에 꼬리를 달고 조금은 반등을 해주었고, 그래도 4,0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2.8%로 급락을 했고, 장중한 데는 6%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에 비한다면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2.6% 급락으로 마무리했고, 다행히 900포인트를 지켜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유일하게 네이버만 4%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머지 업종들은 그야말로 급락이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게 오늘 주가 선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도주 하이닉스를 보면 아마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도 밀렸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이 만회를 했다고 보여지고, 참 대형지수고 오늘은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D&D 파마텍과 HLB 이 두 종목만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외에는 낙폭이 오늘 상당히 많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2조 6천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그래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이틀 동안에 무려 5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이 많이 빠졌다고 해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많이 치고 올랐잖아요. 그거는 하이닉스의 최근의 주포, 절대적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던 종목이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에 많이 치우쳐 있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그래도 많이 반등을 해주었던 것은 기관의 물량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6,700억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또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1조 2천억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은 오늘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 그게 밑에 꼬리를 달고 반등했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 유일하게 상승이 났던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수급이 오늘 좋지 못했었네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3일 연속으로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다만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오늘 8% 이상 급락이 나왔었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LNF, 하이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사실 오늘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관의 SK하이닉스, KB금융, 한미반도체, 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역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에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2%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1.1%였습니다. 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였죠. 그리고 반도체가 무엇보다 4%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날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다고 해도 나스닥을 제외하면 큰 폭의 급락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반도체가 4% 이상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3대 뉴스만 봤을 때는 물론 낙폭이 조금은 깊게 나오긴 했지만 그게 오늘 시장의 폭락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내는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거기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던 것이 첫 번째로 지수의 급락을 야기시켰고, 또 두 번째로 지수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전략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알고리즘 매매로 작용이 됩니다. 즉 지수의 급락이 나온다면 의도치 않게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투매도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시에 개인들의 투매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목이 하루에 1% 10일 동안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0일 동안 마이너스 10%가 빠진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틸 겁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10% 빠진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두려움의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익 중인 분들은 수익금이 줄어들까봐,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고점에서 몰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스피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
자, 물론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동성이 크게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지금이 고점인지 아니면 조정 구간인지 그건 어느 누구도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으로 지금의 시장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이 만약에 조정이라면 제가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1%씩 10일 동안 주가의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만약에 10%의 조정이 나온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개인들의 공포심에 의해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저점에서 분명히 매수하는 세력들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반등도 또 빠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조정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정말로 고점에 대한 변곡점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3개월, 4개월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은 이런 구간입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이런 구간이 계속 나온다면 굉장히 양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틀 동안에 급락이 나왔고 또 외국인의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고점 시그널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의 방향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겠고, 실제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분들,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의 사고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아야 된다. 그에 대한 신념이 정말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저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정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고점에서 많은 투매가 나왔었고 또 외국인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이 조정 구간일 때는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첫 번째로 그런 계획을 세워두셔야 되고 또 이게 정말로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말로 찐 고점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두 가지 전략들을 꼭 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뭐 GPU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은 미국 시장에 빠지는 것이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나스닥 선물 지수나 미국 지수로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과한 것 같습니다. 장중한 때는 뭐 6%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 코스피 코스닥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일단 매도 사이드카라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8% 급락이 나오고 그게 1분간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개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거래가 중단이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었고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잘 나가다 하락이 나온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마이클 버리 있죠. 이분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마쳤던 분인데 SNS에 하나의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게 엔비디아 팔란티어에 대해서 풋옵션에 베팅을 했다는 그런 글을 올렸었고 그게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는 아, 지금 AI 관련주에 대한 고점으로 인식을 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도이체방크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숏 포지션을 잡을 때라는 언급도 있었고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1-2년 안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현금을 쌓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AI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방향성을 너무 하나로 확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의 생각은 어떠냐면 지금 밑에 꼬리를 달고 많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고점의 변곡점이다. 굳이 그렇게 우리가 확정화가 주식을 투자할 필요는 없고, 자, 그동안에 시장 주도주 있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도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다양한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 많은 상승이 났었고, 또 연초부터 비교해서 본다면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업종도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최근 구간에서 주도주들,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하고 전력기기 이쪽이 메인 주도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저점을 형성하고 두 번의 양봉이 나온 시점 있죠. 저는 장중에 5분봉을 많이 보거든요. 이때 전력기기와 반도체에 해당되는 종목을 매수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업종이 있다면 사실 어제도 코스피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어쩌면 바이오주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바이오주로 많이 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구간이었죠. 그때 저는 바이오주도 한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매수를 했던 근거, 저는 시장의 방향을 하나로 결정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미국 증시보다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조금은 투매가 투매를 불렀다고 생각이 되었고, 조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조정으로 지수가 다시 안정을 찾는다면, 저는 이런 업종들을 계속 끌고 갈 생각이고, 만약에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또 적절하게 손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결정짓지 마시고요.
지금은 단순히 시장이 가는 방향대로 그 방향에 몸을 맡기고 대응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전에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그에 대한 철저한 계획들이 꼭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많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좋은데 어제 오늘 주가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실적은 좋으니까 다시 지수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지수와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뭐 3분기 정도? 그 정도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도 선반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지금 당장의 실적은 절대 보지 마세요. 1년 뒤면 내년 하반기가 되겠죠. 내년 3, 4분기에는 여전히 지금 같은 실적으로 전망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를 계속 찾아보시고요. 물론 기사가 지금 실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지금의 실적은 좋은데 주가에 급락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튼튼하니까 지금 당장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당시에 7, 8월 당시였죠. 2차전지 관련주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걸 맞추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떤 대응을 할지 선제적인 계획을 세워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로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